안녕하세요. 똑소리 퀴즈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인구입니다. 아이들은 항상 잘 뛰어놉니다. 뛰어놀다 다치기도 하죠. 찢어지기도 하고 골절되기도 합니다. 그럼 응급실을 찾게 되죠. 이런 아이들을 치료할 때 의료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치료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몸이 아픈 데다가 응급실이 주는 공포감, 하얀 가운 입은 아저씨들의 터프함에 그만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예전에 저도 꼬맹이던 시절 엄청난 장난꾸러기였어요. 얼굴이 크게 다쳐서 집 근처 응급실에서 얼굴을 봉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울고 불고 마취라는 건 없었고요. 누군가 저를 붙잡았고 봉합을 마치고 기진맥진해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엔 우는 아이를 생으로 잡고 봉합을 하면 윈년차나 교수님한테 혼납니다. 술기시 진정 및 마취라는 고급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고 혼나는 거죠. 우는 아이를 뚝 그치게 만들고 봉합 및 술기를 안전하게 해주는 술기시 진정 및 마취, 줄여서 소아진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대한소아마취과학회의 소아진정 가이드라인을 참조했습니다. 혹시 수면 내시경을 못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만약에 못 들으셨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겠죠? 소아진정은 수면 내시경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든 틈을 타서 샤샤샥 봉합 술기를 마치는 거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저처럼 생으로 봉합을 받았던 아이는 그 기억 자체를 공포로 기억을 하게 되고요. 의료진도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소아 진정 상태에서는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치료나 시술 성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영상 검사도 더 쉬울 거고요.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엔 기관 삽관이라고 해서 인공호흡기를 목 안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데요. 소아 진정의 경우엔 깊은 진정까지만 시행하기 때문에 안쪽 자극이 없어서 훨씬 편합니다. 그럼 소아 진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진정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빠? 엄마? 아이? 네, 모두 아니죠. 응급실이니까 응급실에서 소아진정의 경험이 가장 많은 전문의가 결정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신마취까지는 아니지만 깊은 진정을 하게 되면 가장 경험 많은 의료진의 허락이 있지 않은 이상 소아진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소아진정이 결정되면 아이를 평가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울지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약으로 재울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이 끝나면 부모님에게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에는 보통 소아 진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적혀 있어요. 진정을 왜 하는지, 어떤 약을 쓸지, 약물의 부작용은 어떤지, 금식 시간, 호흡 불안정 및 마취 합병증, 진정 후 주의사항 등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죠. 약물 과민 반응도 적혀 있어요. 과민 반응은 약물과 아이의 상호 궁합이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동의서를 받으면 장비를 세팅하죠.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산소통, 인공호흡기, 활력증 후 모니터, 정맥 주사, 흡입기, 심폐소생 카트 등이 준비됩니다. 장비와 약물의 준비가 모두 끝나면 투약을 합니다. 아이의 심박이나 혈압, 산소 수치를 모니터하면서 잠이 잘 드는지 관찰을 하죠. 잠에 잘 들면 그때부터 필요한 술기가 시작됩니다. 봉합을 하기도 하고 뼈를 맞추기도 하고요. 술기가 끝나면 회복 단계로 넘어갑니다. 보통 술기만을 위한 진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30분 내로 눈을 뜨죠. 그런데 만약 진정을 밤 12시에 했다. 그러면 밤잠을 쭉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럴 때 왜 안 깨는지 마취 사고가 아닌지 근심 섞인 눈빛으로 의료진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땐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등을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긴 회복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시술 전후로 안정적인 활력증후, 즉 혈압이나 맥박, 산소 포화도가 안정적이라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경험상으로는 자정쯤에 소아 진정을 했다가 8시간 동안 밤잠을 쭉 자고 저랑 같이 퇴근했던 애기도 있습니다. 회복 단계에서 제일 위험한 증상은 누워있던 아이가 약 기운이 깨면서 구토를 하는 증상이에요. 구토를 하게 되면 울컥하다가 토사물이 기도를 막는 경우가 생기죠. 기도를 막게 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산소 모니터링하는 기계가 알람이 막 울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의료진이 와서 이제 석션을 하거나 산소 포화도가 진짜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기관 내 삽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석션을 해주면서 산소를 같이 주면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이가 회복을 하면 이제 퇴원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퇴원 시 고려하는 사항은 아이가 잘 움직이는지, 호흡, 혈압, 의식 상태, 피부색 등을 확인합니다.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면서 결정하기도 하고요. 응급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은 아이가 잘 일어나서 똑바로 걷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마치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똑바로 잘 걷고 묻는 말에 잘 대답을 한다면 대부분 호흡, 혈압, 의식 상태가 정상이라는 거니까요. 이제 귀가시 주의사항을 설명해야 될 차례네요. 보통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식사는 아이가 완전히 깰 때까지 금물입니다. 약기운 때문에 집에 가서 구역질이나 구토를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시술을 하고 보통 1시간 후에 건더기가 없는 주스라든지 수유를 하는 아이들이라면 수유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뭔가를 먹고 토를 한 번 했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지켜보시고요. 이후에 한 번, 두 번 더 토를 했다 그러면 병원 의료진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걸어서 똑바로 귀가를 했더라도 4시간 정도는 어떻게 보행을 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갑자기 졸음이 와서 휘청거리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전거나 스케이트 같은 당일 운동은 금지하셔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계속 졸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잘 재우세요. 똑바로 누워서 자는 걸 힘들어한다면 살짝 옆으로 돌려서 재우셔도 됩니다. 기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 방법을 헤드 틸트 친 리프트라고 하는데요. 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막아주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불안정하거나 얼굴색이 창백하게 혹은 청색증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 119에 신고하셔서 내원하셔야 합니다. 이상 소아 진정에 대해 알아봤고요. 혹시 똑소리 키즈 부모님들 소아 외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똑소리 키즈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소리 나는 육아 똑소리 키즈.